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허연주입니다. 목포 여수 MBC가 공동으로 제작하는 다가온 뉴스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2달 남짓 앞으로 다가왔다는 소식과 전라남도가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해서 유치기업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순천만 습지와 함께 3개월간 폐장한 순천만 국가정원은 무엇보다 10년 전 박람회와의 차별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오천 그린 광장과 그린 아일랜드. 입장권을 사지 않아도 둘러볼 수 있는 무료 관람 구역인데다 저류지와 아스팔트 도로를 정원과 잔디밭으로 바꿔놓은 상징성 있는 콘텐츠라는 점에서 주목받는 곳입니다. 오천 그린 광장과 그린 아일랜드가 이제 시민들 품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동천과 함께 아주 훌륭한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풍덕지구와 연양틀에는 농경지와 공원지를 활용한 대규모 테마가 있는 경관 정원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나무와 꽃, 정원과 호수인 박람회장에서 멀리서도 눈에 띄는 대형 구조물로는 식물원과 시크릿 가든이 대표적입니다. 아직은 내부 공사가 한창이지만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는 공간입니다. 나지막한 언덕, 팽나무 밑에서 호수정원과 일몰을 감상할 수 있는 노을정원과 키즈가든도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명당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정원에서의 하룻밤 가든스테이는 호텔급 힐링 프로그램을 선사하는 관광상품으로 하루 100명이 묵을 수 있는 35동의 캐빈 설치가 한창입니다. 순천역 인근 선착장에서 호수정원까지 12척의 정원 드리머가 운항하게 될 동천 백길 공사도 교량 상판 공사와 선착장, 수변공원 정비가 마무리 단계입니다. 각 구역마다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현재 박람회장 전체 공정률은 80%. 다음 달까지는 모든 공사를 끝낸다는 계획입니다. 3월 한 달 동안에는 화해 연출과 그동안에 공사했던 것을 미비점을 보완하면서 관람객을 맞이할 수 있는 총력 태세를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오는 4월부터 7개월 동안 800만 명의 관광객을 맞이할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막이 이제 6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목포 고화도 목화정원입니다. 은행나무, 감나무, 소나무 등 키 큰 나무 500여 그루를 비롯해 키 작은 나무 1000여 그루가 길가와 어린이 놀이터 주변에 새롭게 식재됐습니다. 이 나무들이 원래 자라던 곳은 인근의 허사도 해경 서부정비창 예정부지. 수령 20년 이상의 나무들이 발파 작업 등을 앞두고 모조리 베어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나무들이 새로운 터전에 뿌리 내리게 된 건 목포시청의 한 녹지직 공무원의 적극 행정에서 비롯됐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나무 벌목이 이루어질 것을 알게 된 뒤 직접 현장을 찾아 쓸만한 나무를 일일이 찾았습니다. 또 해경과 협의를 통해 나무를 사전 반출하기로 결정하고 2달에 걸쳐 나무를 옮겨 심었습니다. 나무를 키우기에는 수년의 시간이 필요하고 정성이 필요하고 당장 베어내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곳에 심어서 다시 시민들에게 다시 보여드려야겠다. 줄잡아 2억 원 이상 규모에 이르는 조경 사업을 장비 임차와 인건비 등 단 3천만 원에 마쳤습니다. 한 공무원의 적극 행정이 나무도 살리고 혈세도 아끼고 시민들의 휴식 공간까지 만들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현금 자동 인출기 부스처럼 생겼는데 최근 설치한 미니 도서관입니다. 자판기처럼 생긴 기기 화면을 안내에 따라 누르면 찾고 싶은 책 이름이 뜨고 그 자리에서 자동으로 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굳이 먼 도서관까지 가지 않고도 주거지나 근무지 근처에서 책을 빌릴 수 있는 스마트 도서관입니다. 대출 기한은 최대 14일, 3권까지 빌릴 수 있고 24시간 365일 대출과 반납이 가능합니다. 휴대폰 앱을 통해 장소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 등하교시 때 마중이나 배웅 왔을 때도 편하게 와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영암군이기 때문에 문화재 콘텐츠가 좀 적은데 아무래도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대불산단이 자리한 영암군 3호읍에만 2곳의 스마트 도서관이 설치돼
하루 100여 명의 주민들이 찾고 있습니다. 저희 3호 읍에 지금 2개소의 스마트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는데 약 300권에서 500권 정도 도서가 탑재 가능하고 저희가 분기별로 도서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적고 별도의 예약 절차가 필요 없는 스마트 도서관. 기존 도서관이 찾아가 이용하는 개념이라면 스마트 도서관은 생활 밀착형 비대면 도서관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에는 영암을 포함해 여수와 순천, 해남 등 12곳의 스마트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지난해 광양항에서 처리한 화물은 2억 6,900만 톤. 전년에 비해 7.8% 감소한 것으로 국내 주요 무역항 가운데 포항에 이어 두 번째로 하락폭이 컸습니다. 특히 컨테이너 물동량의 감소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광양항에서 처리한 물량은 186만 TU로 목표했던 222만 TU를 크게 밑돌았고 전년보다도 10% 넘게 줄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의 봉쇄 정책과 화물연대 파업 등 여러 악재가 겹쳤기 때문인데 부산항이나 인천항보다 많게는 4배 이상 감소율이 높았습니다. 수출이 화물이 적은 항만보다는 많은 항만에 더 기항을 자주 하게 되고 반대로 얘기하면 저희 쪽에 스킵 현상이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되었고 문제는 올해 상황도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중국의 코로나 정책 완화 등으로 항만 물동량이 소폭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미중 무역 분쟁 확대와 고금리, 인플레이션 같은 위협 요인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역적으로 그리고 경제권을 중심으로 다시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다 보니까 과거와는 달리 교역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특히 광양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지난 2018년 241만 TU를 기록한 이후 줄곧 내리막을 걷고 있어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항만공사는 올해 목표치를 총 물동량 2억 8천만 톤, 컨테이너 물동량 200만 TU로 정하고 항로 확대와 자체 물량 확보를 위한 기업 유치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일개선사 1항차 늘리기 운동을 계속할 겁니다. 그래서 발로 뛰는 영업의 효과가 올해 나타날 것이다. 안정적인 물동량 창출을 위해선 무엇보다 배후단지 개발이 시급한 만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제도 개선을 위한 정치권의 노력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세금 44억 원을 들여 만든 거북선형 유람선입니다. 한때 여수 앞바다의 낭만을 선사하는 크루즈로 연간 12만 명이 이용할 정도로 인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운영을 멈춘 채 2년이 넘게 이곳 여수 여객선 터미널에 방치돼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이용객이 줄자 위탁업체가 운영을 중단한 겁니다. 운영이 멈춘 사이 관리도 미흡해져 선박 곳곳이 녹슨 채 멀쩡한 부두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름난 맛집들이 즐비해 관광객들 사이에서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이순신 광장. 실물을 그대로 재현한 거북선이 위치해 있습니다. 2019년 계단 붕괴 사고 이후 아직 수리 중인데 지붕은 새 배설물로 뒤덮였고 군데군데가 부식돼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지금 밑으로 많이 썩었어요. 많이 상했다고. 밑에 보기 싫어. 이순신 관장하면 또 이순신 장군님이고 또 이순신 장군님도 생각하면 거북선이기 때문에 저렇게 방치하는 것보다는 빨리 개선해서 2021년 재개관 예정이었던 계획이 계속 미뤄지자 여수시의회 시정질의에서도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관광 여수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런 거북선을 여러 가지로 해서 관광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홍보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여수시는 두 시설 모두 6월까지 보수를 끝내고 7월부터 운영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업체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 보니 보수가 늦어졌다는 것입니다. 보수를 결정하고 수리하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업체 선정도 두 번이나 유찰되고. 임진왜란 전라 자수영이 위치해 이순신 장군의 활약상이 돋보였던 여수시. 더딘 행정의 이를 상징하는 주요 관광시설들이 애물단지로 전락하면서 본래의 설치 취지를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비입니다.
지난 2010년 대불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산업용 장갑 생산업체. 운영 초기 공장이 수도권에 흩어져 있었지만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서 정부 지원을 받게 돼 이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코로나19 여파 속에도 70여 명의 직원이 달성하는 매출은 해마다 100억 원 이상.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성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인력난이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시간상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이제 뽑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곳으로 또 이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라남도가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고 전남의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투자기업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 비율이 30% 이상인 기업에만 지원되던 보조금을 외투 비율 10% 이상으로 완화해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활성화하고 국내 기업의 경우 기숙사 임차비 등을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해 직원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도 돕겠다는 겁니다. 전남에서 기업을 하면 성공한다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근본에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입지 보조금도 산단 분양률 제한 없이 지원하고 해상풍력 관련 기업이 국가항 배후단지에 입주하면 최대 50억 원의 임차료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민선 8기 들어 전남도와 투자 협약을 맺은 기업은 80여 곳으로 7조 7천억 원 규모. 전라남도는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해 오는 2025년까지 반도체와 해상풍력, 우주항공 등 첨단 전략산업 중심으로 30조 원의 투자 유치를 달성하겠다는 목표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오늘 다가온 뉴스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고맙습니다.